안녕하세요. 임경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할 때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문제인데요. 뭐냐면 면접 교섭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육권이나 친권은 보통 주 양육자,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어리면 엄마, 아니면 때로는 아빠, 그러니까 이제 한쪽 부모 중 한쪽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정이 되지 않은 비양육자한테는 면접 교섭권이 주어집니다. 면접 교섭권이라 하면 아기를 보고 싶을 때 언제라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권리인데요. 오늘 부탁을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때 면접 교섭권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부탁인데 뭐냐면 첫 번째, 아이가 아빠를 만나러 나갈 때거나 평상시에 아이 아빠에 대한 흉이나 험담이나 욕이나 이런 부정적인 말은 가능하면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로 하여금 약간 염탐꾼? 어떻게 보면 첩자? 정보원? 이런 노릇을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너네, 이제 아빠가 아이를 만나면 그러면 너네 뭐 새로운 남자친구 생겼니? 또 반대로 얘기합니다. 아이가 아빠 집에 갔다 와서 아빠 집에 또 어떤 다른 여자 있디?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거 아이들 굉장히 곤란합니다. 설사 그런 여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 말을 하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또 애가 거짓말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면 애로 하여금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조심해 주실 게 뭐냐면, 가끔 보는 아빠는 아이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그동안 잘 해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보상심리로 아이한테 비싼 선물을 사줍니다. 왜냐하면 또 아이가 또 다시는 또 나 안 보고 싶다고 할까봐 아이의 환심을 살려고 막 쓸데없이라기보다는 좀 저기 하고 너무 과하게 아이의 수준에 보다 너무 과한 선물을 많이 사줍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과한 선물을 사주게 되면은 꼭 주 양육자인 엄마하고 상의해서, 얘가 이번에 학교를 가는데 내가 컴퓨터를 사주고 싶어, 뭐를 사주고 싶어, 아니면 유명한 메이커 한정판을 사주고 싶어, 그러면 엄마하고 상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돈을 엄마한테 줘서 엄마하고 같이 가서 살 수 있게 하거나 엄마가 사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인해서 엄마하고 아빠 사이에 불편한 감정, 아이한테도 불편한 감정이 생기지 않게 지혜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또 다른 부탁은, 가끔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엄마가 이제 평상시에 아빠에 대해서 좀 나쁘게 얘기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가끔은 아이가 나 아빠 보러 안 갈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면접 교섭권 행사를 아이가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 싶어하는 아빠도 난감하고 보내줘야 되는 엄마도 난감합니다. 그럴 경우에 억지로 아이 보고 너 무조건 가야 돼, 아니면 또 때로는 엄마가 그걸 또 무기로 사용합니다. 애가 아빠 안 보고 싶어 하는데 당신 보러 오지 마, 이렇게 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아이하고 차분히 왜 그러는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안 보고 싶은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하게 물어보시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안 보고 싶다고 거부한다고 해서 아빠의 면접 교섭권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빠의 권리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억지로 그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 교섭을 제한을 시켜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엄마가 양육비가 제때제때 안 들어와요. 그럼 면접 교섭 못하게 해주세요. 이러거나, 아니면 아빠가 재혼을 해요. 그런 얘가 가서 재혼하는 새엄마 보는 거 싫으니 면접 교섭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면접 교섭권을 제한을 하고 싶으면 아빠나 아니면 이제 피양육자한테 누가 됐든 반대인 경우도 있으니까 누가 됐든 그 사람에게 중대한
면접교섭권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기를 면접교섭을 한다고 해서 아기를 데려갔는데 그 동안 애를 뭐 방임한다거나 방치하거나 또 그 사이에 애를 뭐 폭행하거나 폭언하거나 애한테 상처 주거나 이러면 면접교섭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했던 사례 중 하나였는데 이건 뭐였냐면 아빠가 도박 중독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혼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권을 친권 양육권을 엄마가 가지고 있었고, 이제 아빠가 면접교섭권을 행사를 해서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와서, 이제, 그때는 아기가 어렸기 때문에, 저녁 6시에 아기를 데려다 주는 그런 과정을 하던 중이었는데, 아빠가 아기를 데리고 가서 그냥 애한테 장난감 하나 주고, 그냥 아빠가 계속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예, 이런 거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런 면접교섭권 제한을 하려면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법원에 청구를 해서 그런 타당한 증거와 요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면접교섭을 하는데 그 횟수를 좀 줄여주세요.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뭐 시간을 짧게 해주세요. 뭐 이럴 때는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조건을 자꾸 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횟수나 기간이나 이런 그 빈도수 이런 거는 두 분이 상의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법원은 최소한도로 한 달에 2번 이상은 만나게 해줘라. 그리고 숙박 면접이라고 해서 하루는 가서 자고 올 수 있게 해줘라. 근데 이제 아이가 너무 어리면 상의해서 자는 거는 아니고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요. 얼마든지 그 상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너무 안 보여주려고 하거나 못 오게 하거나 이렇게 막 지르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양육자인 아빠인 경우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로 한 날의 약속을 좀 가능하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전화해서 내일 면접교섭권인데 뭐 다른 약속 있으니까 다음에 할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이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물론 아빠도 아이가 보고 싶어서 그날을 학수고대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전날 갑자기 아빠가 딱 전화가 와서 나 내일 출장 가니까 내일 아이게 못 봐. 그 다음에 언제 다음에 볼게. 이번에는 그냥 건너뛸게. 그러면 아이가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빠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아빠가 나를 버리는구나. 내가 보기 싫으니까 저러는구나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권 그 행사하는 날짜는 가능하면 그 날짜는 꼭 지키시고 시간도 10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10시 꼭 지켜주시고 늦지 마시고 데려다 주기로 한 시간 6시다. 그러면 6시에 꼭 맞춰서 데려다 주시고 만약에 부득이해서 뭐 길이 막혀서 늦는다 그러면 미리미리 연락해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거나 다른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기본적인 예의와 규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면접교섭권 또한 아이의 권리입니다. 아이는 부득이 부모가 서로 이혼을 하는 바람에 아이는 자기가 원치 않는데 어느 한쪽 부모 중 한쪽만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선택하지 못한 다른 부모 중 한쪽도 아이는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보고 싶은 그 기회조차도 어른들이 임의로 조정하거나 못 가게 막거나 또는 만나러 오는 아빠가 약속을 함부로 바꾸거나 어기거나 하면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해 주시고 아이의 면접교섭권 또한 남편의 아빠의 면접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아빠들은 양육비 좀 제때제때 주십시오. 가끔 이제 면접교섭권 갖고 다투는 케이스가 뭐냐면 아빠가 양육비 제대로 안 줘요. 그러니 나 면접교섭권 못 시켜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양육비하고 면접교섭권은 엄밀히 말하면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아무래도 이제 양육비도 안 주면서 애는 보러 오겠다고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얄밉죠. 물론 당연히 보여줘야 되지만 얄밉습니다. 그러니 아빠들은 양육비 좀 제대로 주십시오. 가끔 아빠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이 양육비를 애한테 안 쓰고 엄마 사치하는 데 쓰면 어떡해요? 걱정 붙들어 두십시오. 애의 복리를 위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어떤 아빠들은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이 양육비 애 학원 빌 테니까 학원으로 직접 이체하겠습니다. 내지는 이 양육비 어디에 썼는지 한 달에 한 번씩 그 수입 지출 내역을 좀 보게 해주세요. 라는 거를 조정조서나 어디에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줍니다. 법원에서는 그렇게 안 해줍니다. 그냥 주십시오. 엄마가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안 씁니다. 다 아이를 위해서 쓰고요. 아빠가 주시는 양육비보다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양육비 지정에 따라 지급하는 양육비 실제로 그 돈으로 아이 키울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많이 부족합니다. 양육비도 좀 현실적으로 좀 더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면접 교섭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뭐 양육비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양육비에 대한 이슈는 참 많습니다. 예, 양육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면접 교섭권 또는 키우지 못하는 비양육자의 면접 교섭권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그 행사할 때의 주의점, 어떤 걸 고려해야 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